안녕하세요. 금연 아침마입니다. 너무 많은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회복을 신청을 했어요. 신용회복 일반적으로 5년, 8년 이렇게 많이들 이용하시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신용회복은 원금 탕감이라는 게 거의 없죠. 있는 거 다 갚아야 되죠. 다만 상환기간을 좀 길게 하고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신용회복 중에도 이걸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또 부족해. 아니면 갑작스럽게 무슨 병원비가 들어가는, 어떤 이유로 돈이 또 필요해. 어떻게 해요? 대출도 알아봐야 되겠죠. 대출을 알아보는데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별로 없죠. 거기에다가 저금리는 더더욱 힘들고, 이용을 해야 된다면 일부 고금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이런 데만 이용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용해야죠. 자, 그것까지 이용해서 꼬박 납부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회복도 끝났어. 좀 살만해. 그런데 신용회복 중에 이용한 고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돼. 생각해보면 돈 아깝죠. 이제 힘들 때야 일단 이자가 몇 프로든 간에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이용을 했지만, 일단 불을 끄고 나서 한숨 돌리고 나니까 이제 이자가 아까운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아주 좋은 일이죠. 자기 자신이 지출하는 대출금의 이자가 아깝다라는 생각을 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금리로 대안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자,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알아보느냐? 별거 없습니다. 상담사들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자, 오늘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신용회복 중에 이용한 고금대출 꾸준히 열심히 잘 계속해서 이용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금융사들 매개 살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생각을 이제 바꾸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이렇게 고금대출 이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일단 고객님 자격 사항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현재 이분께서는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입사일은 2014년 11월에 연봉은 약 4,350만 원이신 분입니다. 자,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니까 아파트 담보로 9,073만 원이 있고, 그리고 은행에 1,46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저축은행 2,049만 원이 있고, 그리고 카드론 958만 원, 그리고 대부업체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167만 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담보대출은 제외를 시킵니다. 담보대출도 이걸 1금융권에서 이용하느냐 2금융권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덱스 값이라는 게 많이 달라가져 가지고 부채 비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다행히 은행에서 1금융권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아서 일단 이건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5,167만 원
연봉이 4,350만 원.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은 되시겠죠? 뭐 당연히 뭐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긴 하겠지만 못 갚을 여력은 아니에요. 부채 비율로 봤을 때. 그런데 못 갚을 여력이 된다고 해서 고금 대출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용해요? 그냥 높은 이자 계속 줘가면서 그냥 망이 될 때까지 갚아 나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자 지출 조금이라도 줄여야죠. 은행이야 그나마 저금리로 잘 이용을 했지만 나머지 저축은행, 카드론, 대부업체 제가 봤을 때 얘는 금액상 이 둘은 거의 10%대 후반, 얘는 뭐 24% 주어져 있죠. 정해져 있죠. 자, 이분의 경우에 그렇다면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외관법이니 연봉이 4,350, 신용대출이 5,167, 연봉보다 부채 비율도 높은데 애관법이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지원 상품이라도 보자. 정부지원 상품은 세희망월시, 은행권에서 해주는 세희망월시, 사익돌이 있고, 또 이금융권에서 주는 햇살론하고 햇살론이 있죠. 왜? 그 외에 사익돌 2, 뭐 햇살론, 세븐틴 이런 건 이자가 중금리라서 솔직히 저는 그건 저금리 대안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필요자금에 의해서 쓰는 거지. 그럼 햇살론으로 봅시다. 햇살론으로 적용을 해보면 뭐 금액을 떠나가지고 일단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보면 4,350, 연봉이 3,500 이상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내부 등급이 1에서 5등급이 나오면 햇살론 이용할 수가 없고, 다행히 6등급 이상 나오면 그나마 가능한데 재직기간이 이분은 5년이에요. 5년. 그러면 뭐가 되냐, 햇살론 내부 등급이 1에서 5등급 이내로 나올 확률이 거의 99%죠. 특히나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네 건이에요. 네 건. 비록 대부업체도 끼고 저축은행도 있고 카드론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등급이 아주 낮지 않아요. 연체만 없다면. 자,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그럼 햇살론도 안 되고 뭘 적용을 해야 될까요?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품은 오로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바로 이제 통대안. 통대안이 뭐죠? 현재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전액 상환을 하고 나서 다시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많은 금액을 상환을 했는데 이자 좀 아끼자고 통대안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은행권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은행에서 마무리 안 되면 이분은 통대안을 한다고 해서 뭐 아주 많은 이자를 줄일 수 있지는 않아요. 줄이지는 못해요. 왜? 이게 다 은행으로 못 가면 나머지 일부는 어디로 가야 돼? 이금융권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햇살론 이용 못 해. 그럼 이금융권 이제 사익돌, 중고임자리 하나는 이용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과연 이분은 은행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보죠. 그랬더니만, 자, 현재 이 회사는 외관법인이에요. 외관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은행에서 나올 가능한 금액을 80에서 100%만 잡습니다. 그러면 100% 잡는다고 하더라도 오마?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은행에서 다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이금을 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해보죠. 그 회사 주거래은행, 그리고 본인 급여은행이 있죠. 자, 이 경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급여은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0에서 100%, 많으면 100%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자기 은행을 이용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뭐 특별히 많이 해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바로 회사 주거래은행이죠.
회사 주거래 은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일 뿐이지 특별하게 적용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되죠. 임직원 대상 우대 대출 상품 리스트. 회사가 비록 애감이기는 하지만 회사 규모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협약은행이죠. 회사 협약은행에서 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더 많이 해줘요. 최대 150%까지. 그걸 확인한 거죠. 거기 만약에 150% 나오면 얼마 돼?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상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150%까지야. 그럼 150%가 나올 수도 있고 120%가 나올 수도 있고 100% 이상은 나올 걸로 보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객님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죠. 일단 협약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임직원 대상으로 150%까지 해준다는데 150% 받아버리면 뭐 한꺼번에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150%가 안 나, 150%까지 안 나도 상관없구나. 이제 보니까 120%? 120% 나오면 대충 맞나요? 근데 만에 하나 120, 30% 나와가지고 아니면 100% 조금 밑돌아가지고, 어차피 소액, 아주 소액, 거의 뭐 대부분은 대안이 될 것 같지만 아주 소액 정도는 이 금융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선택은 고객님 몫이죠. 고객님께서는 어차피 최대 150%면 충분히 하나로 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소액만 이 금융권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많은 채무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인데 안 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통대안을 바로 요청을 하신 겁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무를 다 상환을 해버렸어요. 다 상환을 해버리니까 이분이 기존에 나이스가 4등급인데 이게 나이스가 2등급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등급이 너무 좋죠. 회사 주거래 은행에 가니까 6천만 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최대 금액 나온 거죠. 150%. 한 방에 끝. 이분께서는 신용 회복 중에 이용했던 이런 고금리 대출들을 지금까지 아주 높은 이자 주면서 잘 이용하시다가 저금리로 대안하는 방법을 찾아보신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이자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걸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한 점이 있어요. 그 생각하고 있는 찰나 스팸 전화나 스팸 문자가 와요. 어디 은행 몇 프로짜리 아니면 뭐 저금리로 대안. 그런 데다가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도 뭐 한 두세 번 그런 거 연락, 거의 매일 그런 분들 연락 옵니다. 저한테. 이거 해도 돼요? 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내 정보를 사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한 사람. 내 정보를 어디선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산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한테 자기들이 준 돈 이상만큼의 어떤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기당하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스팸 문자나 스팸 전화로 오는 것들은 절대로 상담받지 마시고, 솔직히 인터넷 뒤져보다 보면 상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솔직히 나쁜 사람들도 끼어 있는데, 세상에 내가 알아봐서 상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먼저 문자나 전화한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절대로 상담을 하지 마시고 직접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알아보시고 난 후에 저금리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용회복 중에 이용했던 고금 채무를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이용해 가지고 이 모든 채무를 은행 한 곳으로 통합을 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